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이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당신문 유일한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출근이어가지고. 이제는 정책이 돼야 되겠죠.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죠? 네. 좀 평가가 좀 어떤가요? 여러저런 논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지역적 이슈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차피 저희가 시작한 만큼, 우리가 편향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직하게 하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팩트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방송한 것 중에서 시장 선거 후보 관련해서 일부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꼼꼼하게 생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전혀 이제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요번 방송 나갈 때 빠진 부분도 지난번 방송이죠. 부분 다음에 한번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시장 후보군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될 거니까, 네. 압축됐을 때 확실한 후보군들을 가지고, 지난번 말 그대로 그냥 폭넓게 이야기한 네, 것들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 뭘 가져올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코로나19 확진자들. 코로나. 그렇죠. 언제 끝나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일단 상반기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적뿐만 아니라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확진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은 맞으셨어요? 아직 예. 예. 맞았어요? 저는 이제 1차는 맞았고요. 2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혜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맞았습니다. 어떤 일과 관련해서. 네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특히 성남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누계자가 한 4,00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어차피 성남시가 이제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4,000명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급속하게 지금 확진자가 계속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저희 일주일 새에 지금 거의 한 144명이 늘어났어요. 성남시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되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지난 6월 20일 날 4,000명 기록하고 나서 계속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주일 만에 지금 144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많이 늘어난 거고, 알다시피 특히 이번에 최근 일어났던 분당구 유아어학원 관련 집단 확진자하고 원어민. 그렇죠. 중원구 댄스학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이제 완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들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에 해이해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여름 성수기와 맞물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접촉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작년 2월 25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나서 지난 20일 날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상당히 좀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남시가 그렇다면 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가? 그게 이제 궁금한 사항 아니겠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게 4,000명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연합적으로 따져보면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4,000명이라 하면 전국적 상황에 있어서 가장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서울하고 경기도이죠. 나머지 지방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신천지 사건이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는 이제 부산, 경남, 이 정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성남인가요? 그렇죠.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이제 광역 단위, 그러니까 전라도라든지 제주도, 충청도 단위보다도 더 많이 지금 현재 좀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남시의 누적 확진자 자체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의 원인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후에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츰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제 아까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누적 확진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남시.
네, 아니 경기도가 지금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4,000명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000명을 넘는 곳은 성남시 한 곳뿐입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부동의 1위가 되겠죠. 뭐 이런 건 뭐 슬픈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 수치만 보더라도 현재 성남시가 아까 4,144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단위에서 지금 100만 넘는 곳이 알다시피 뭐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좀 이 정도인데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고양시인데 이건 어저께인데 3,255명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가 고양시와 비슷한 수치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가 이제 2,000명대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같은 광역시급 100만 넘는 도시 중에서도 성남시하고에는 발생의 어떤 그 숫자의 차이는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에 보면, 오늘 현재 데이터에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이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광역 단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서울시가 사망자 수에서 보면 서울시가 513명인데, 그렇죠. 경기도가 100명이 더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색적이에요. 사망자 사건들은 초반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성남 같은 경우도, 요양원 같은 경우가 많이 집단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성남시, 소위 말 기저질환자라든지, 고령층 환자들이, 사망자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 네. 그 사례, 어떤 유형이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성남시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집단 감염에 되게 취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어디가 집단 감염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성남에 거주하는 분이라 생각하면 그게 말이 맞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제 성남이 첫 확진자가 나온 게 바로 대구에 다녀온 청년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예, 예. 그게 바로 지난해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년 4개월 동안 종교시설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디나 밝히지 그렇지만 중원구에 있는 수정구죠.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방역하는 장면도 나오는 그렇죠. 그때 뭐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종합병원에서 그 고령층 환자들이 또 집중적으로 한번 나왔고, 이때 성남시 같은 경우가 이제 집단 확산의 어떤 그 출발점이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약간 이제 확진자 사례들이 지금은 좀 약간 변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현재는 가족이라든지 지인 또는 직장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 지금 시가 이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시도 이제 그걸 그렇죠.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성남시의 방역 정책에 좀 어떻게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좀 분석한 걸로 인해서는 아까 지금 경기도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경기도 확진자 수? 네, 경기도 확진자 수가 저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들어오는 라인 바로 첫 번째가 성남이고, 성남을 거쳐서 용인으로 가고 용인에서 이동선이 그렇죠, 화성까지 가겠죠. 이 라인은 어쩔 수 없는 라인인 건데 이제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장이나 지인을 접촉한 부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서 검사받겠습니까? 집까지 가지 않고 이제 가장 가까운 환승이 있는 바로 성남에서 받겠죠. 이런 것들이 성남에 이제 검사자 수를 봤을 때 지금 야탑 임시선별소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검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어떤 지역적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선별검사소는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숫자에 많이 잡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성남이 지금 아까 그 4,000명대를 보고 있지만 그 4,000명 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남 거주자는 약 3,667명 정도가 성남 거주자고요. 타 지역 거주자겠죠. 뭐 용인이라든지 기타 뭐 화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쪽이 약 477명.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한 13% 정도가 현재는 타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성남이 이제 교통의 중심, 뭐 이런 이제 이동 부분의 거점 부분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도
전파도 되지만 또 타 지역 부분은 그러니까 숫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걸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뭐 성남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뭐 판교밸리라든지 직장인들을 많이 검사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시는 곳은 거주지는 역시 뭐 성남은 아니니까 뭐 서울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인근에 이제 주소지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따지면 성남 확진자는 아니고요. 타 지역 거주자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관리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모든 관리는 그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성남시가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내외적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그 경기도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고생도 하고 있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분명히 지역적인 어떤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적 문제에서 어떤 코로나19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 성남시가 해야 될 어떤 방역의 가장 중요한 일환이라고 하겠죠. 그럼 방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차단이라고 했는데 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은 선제적 검사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의 폭들을 막는 것입니다. 선제적 검사라는 게 지자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방역 체계가 상당히 이제 각 지자체로 넘어오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발견됐을 경우에 전 3일 정도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20일 날 확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일자부터 17, 18, 19, 20 이렇게 3일간에 대한 동선을 좀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 당시에 현재적 상황이 과연 이분이 확진될 때가 그 이전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동선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됐을 때 아까 말한 자가격리 중 나오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깜깜이 확진자라고 그랬죠. 특별하게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확진자들 이런 것들을 좀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이제 성남형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방역 대책일 수도 있을 거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방역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들이 뭐냐. 결국 아까 말씀한 선제적 검사라고 말했습니까? 선제적 검사의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별검사. 그렇죠. 하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성남이 선제적 검사를 위해서 임시선별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초에는 이거보다 한 곳이 더 많았죠? 그런데 두 곳을 줄였다가 최근에 특별 방역 대책으로 다시 한번 탄천 종합운동장 한 곳 더 늘린 거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그 성남동 공설운동장하고 그렇죠. 야탑 운동장 그렇게 두 군데 이제 그 임시선별소 같은 경우는 성남 종합운동장은 이제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워킹스루하고 드라이브스루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탑 광장에서 아까 말한 임시선별 검사하고 있고요. 네, 분당구 보건소, 수정구 보건소 이 정도는 좀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는 위례 소리박스에도 한 곳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우리에서 이제 야타까지 가기는 좀 멀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위례나 좀 떨어져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도촌 지역이라든지 또 현재 지금 선별검사소가 없는 곳이 어디냐면은 분당 을지역이 되겠죠. 구미동, 정자동 넘어가서 그쪽.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쪽 분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야타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히 예를 들어서 정자역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오리역 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선별검사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특히 정자동 같은 경우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제가 봤을 땐 지금보다도 선별검사소를 2곳이나 3곳 정도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남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원의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요, 선별검사소가 생기면은, 이것도 다 민원인데요. 그 선별검사소가 생기면은 환자가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자체를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치를 보게 되겠죠. 이것도 결국 위례 스토리박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후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들이라고 좀 전해 듣고 있고요. 특히 분당 아까 정자동이나 구미동 그 일대 같은 경우 분명히
설치돼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큰 지역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역의 하나의 허점으로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게 사회적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끝나려면. 그렇죠. 네, 그런 좀 공감대를 좀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제 메르스처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좀 나서서 검사를 좀 독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내 지역, 내 가까운 곳에 선별검사소를 만들어 달라고 오히려 민원을 더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건 검사를 받고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코로나19. 당연하죠. 예, 내가 안전해야 남한테 피해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진료소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확대 운영이 안 된다면 지역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의심스러우면 쉽게 그렇죠. 접근해서 하면 좀 이게 선별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코로나 숫자를 누릴 수도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이요 검사 체계를 워낙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CPR 검사 같은 경우는 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뭐 QR 코드 해가지고요 자신 입력하고 검사 받는데 솔직히 한 2분, 3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검사 받기 꺼려하는 거하고 가까이에 검사장이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접촉자를 늘려가지고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이제 관이 이제 방역을 책임지고 이제 그걸 끌고 가는 입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 민도 그렇죠.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좀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럼요. 어차피 이게 좀 지금 1년 4개월 이상 지금 끌어오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빨리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제 긴 그렇죠. 턴을 빨리 벗어날 수 나야 되니까. 결국 방법은 이제 예방 접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예방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국은 검사를 계속 해가지고 확진자를 계속 찾아내는 일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백신만 확보되면 빨리 투입을 하면 백신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부분이라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도 7월 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 과정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예방 정책들을 좀 내세워야 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좀 중요한 화두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랑 이제 그 너무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백신도 일부 지금 한 30%대 접종률이 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를 좀 완화해서 또 일부는 백신을 맞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면 이게 또 나중에 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너무 그거에 대한 더 국민들이 의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편하게 이제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걱정해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좀 다시 한번 방역 당국의 어떤 그 중앙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예. 각 지방이나 기초 단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좀 투트랙으로 좀 구분되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선별 검사, 그렇죠. 실질적인 방역 확대해가지고 여러 군데 뭐 이런 부분을 가서 사전 검사 형태로 좀 다양하게 그런 정책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 말씀. 예. 1년 넘고 2년 차로 이제 결국 들어가고 있는 건데, 정부 방침대로 12월 달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 선언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이제 간절히 기대하고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성남시 관련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좀 성남시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말씀할 게 있나요? 아까 결국 이제 성남시가 전국에서 4,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4,000명. 뭔가 방역 체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 아니면 정부의 방침만을 갖고 성남이 방역 대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이 흐름을 차단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결국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요.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더 집중하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정도만 나오면 또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가서 지방선거의 평가는 무엇로 할 게 있냐.
지방정부별로 결국 누가 더 방역 체계를 잘 확고히 해가지고 시민들의 이제 확진자들을 누가 더 줄여넣느냐. 안전 문제니까. 그렇죠. 이것들로 평가받을 걸로 좀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슈이창에서 성남시 코로나 현황 그리고 좀 어떻게 좀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차원의 성남형 이제 방역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코로나 극복은 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이 같이 하고 또 아까 이제 선별검사소 이런 부분들도 내 집 주변에 오더라도 그걸 좀 이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지역사회에 공감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